복덩이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내가 아니라 밖으로 드디어 복덩방 언니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공실 걱정하시는 건물주분들 너무 많이 저한테 문의를 주시고, 또 예비 건물주 분들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공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문의나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기존의 전통적인 임대료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도 임대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거를 오늘 소개를 꼭 해드리려고 오늘 밖에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임대료, 공실 걱정을 없애줄 중요한 이제 시크릿한 비결을 내가 알려주려고 하잖아. 그래서 그 건물이 있는 게 바로 여기 옆에 있는 바로 이 건물이야. 오늘 저 건물에 가서 자세한 얘기들 한번 나눠봅시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즘 되게 예쁜 건물에 보면은 비슷한 로고가 달려있는 게 있는데 혹시 본 적 있어? 제가 너무 힌트를 줬나요? 네. 내 주변 친구들도 패스트5에 입주해가지고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데 만족도가 높더라고. 위워크랑 패스트5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두 브랜드 모두 공유 오피스 사업을 하는 건데, 미국에서 태어난 게 위워크고 패스트5는 국내 토종 공유 오피스 이제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한 거야. 패스트5가 사업을 확장을 하면서 임대료 산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새로운 거를 알려주신다라고 하더라고. 이 안에 들어가서 전문가분에게 같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게스트가 있어요. 아, 네, 당연하지. 가시죠. 저기요, 선생님, 언니네 복덕방이요. 저 잠깐만 기다릴게요. 초대 받으지 마셨죠? 아, 네네. 초대받았어요, 저. 편집해주세요. 네. 드디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라운지 안에 들어왔는데 너무 예뻐요. 층고도 진짜 높고, 오늘 이 공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그리고 다양한 임대 솔루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소개해 주실 패스트5의 박민철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네. 멋진 아닙니다. 잘생긴 우리 매니저님 아이고. 오셔가지고 제가 기분이 상당히 좋네요. 여기 너무 좋아요, 진짜. 네. 원래 여기가 복층으로 되어 있는 해장국 집이었더라서 아, 진짜요? 완전 시설도 막 난잡하게 되어 있고 해서 튼다 해도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을까? 저도 의구심이 들었는데 개발팀에서 또 이렇게 만들어 두시더라고요. 저희 그 알파카 부동산 중개법인도 이런 인테리어 대표님 보고 계신가요? 사실 저희가 찾아온 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건물의 공실을 해소하는 방법이 어쨌든 이런 멋진 브랜드가 들어오는 건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가지고 네네네네. 궁금해서 왔거든요. 네. 그거는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업무 시설 네네, 보면서 그렇게 한번 하실까요? 해볼까요? 네네. 가보시죠. 오늘 가보실까요? 가보시죠. 네. 여기 이런 식으로 좀 조그맣게 라운지. 예쁘다. 일할만 나겠어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실을 해소할 수 있는 솔루션을 여쭤보고 샅샅이 저희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패스트5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대형 건물들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네네네. 지금 말씀 주실 빌딩 솔루션은 어떤 거고, 또 꼬마 빌딩이나 이런 약간 작은 건물에도 적용이 가능한 건지. 처음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공유 오피스의 최초 트렌드는 소형 기업들이나 이제 막 창업을 하신 분들은 임대를 할 수 없었던 완전 프리미엄급 오피스 사무실을 저희가 대형으로 임차를 해서 그 공간을 쪼개놓으면 멤버분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다는 그게 가장 큰 메리트였고요. 그런 형태로 계속 대형 건물들 위주로 진행을 하다가 패스트5의 인테리어랑 뭐 이런 게 반영이 되어 있으면 중소형 이면 건물이어도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문의들이 점점 늘어났었고요. 이면 건물을 저희가 통으로 임대를 해서 한 개 층을 저희 멤버사분들에게 쓰게 하면은 이게 오히려 좋은 방향성이 될 수 있겠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네네. 거기 때문에 어느 건물들은 되게 입지도 괜찮고 연식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계속 공실이고, 어느 건물은 그것보다 더 입지가 안 좋은 곳에 있어도 임대가 다 차 있고 뭐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조금 더 발을 들이면 우리 멤버분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 임대인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공실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빌딩 솔루션으로 새롭게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서 도입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고객사분들의 네네. 니즈에 의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건물주분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겠구나 네네네. 라고 해서 그거를 좀 연결하는 거를 솔루션으로 만드셨다라는 네네네네. 거죠. 그러면 이제 꼬마 빌딩에 또 가능하다라고 이제 네네네네네. 말씀을 주셨는데, 패스트5가 들어갈 수 있는 꼬마 빌딩의 어떤 입지 조건이나 그런 거는 어떻게 돼요? 저희
저희가 최근에도 신규로 역삼역 이면에 꼬마 빌딩을 계약을 날인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습니다. 한 개 층당 한 30평 정도, 한 5개 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거기는 입지가 일단 너무 좋기도 하고요. 역으로부터 거리도 엄청 가깝고, 그래서 면적으로 따지자면은 저희가 실사용 면적이나 전용 면적이 200평 정도 나와야 사실상 저희가 수익을 내면서 임대인분에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규모고요. 이거는 어느 공유 오피스든 조금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일 텐데, 저희 멤버분들이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중이 조금 압도적으로 높아서 아무리 건물 예쁘고 좋다 해도 저희가 역으로부터의 거리가 10분을 넘어가면 일단 못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은 임대인분에게 있어서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투자, 초기 투자. 네, 초기 투자를 해주시면 저희가 빌딩 솔루션을 같이 하겠다라는 이런 기준들, 이렇게 세 가지 기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 투자의 범위는 예를 들어서 엄청 낡은 건물이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형태? 그러니까 네네네네. 내외관으로 다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외부는 그냥 단순히 임차인이 들어와서 간판을 달겠습니다. 혹은 좀 뭔가를 변화를 주는 정도고, 내부를 싹 다 바꾸는 형태가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는 모두 다 임대인이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은 전액 지원을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추구하는 이러한 방향성으로 공사를 하는데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통상적으로 내부 기준만 봤을 때 전용 평당 저희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딱 리모델링 네. 가격 수준이네요. 근데 이제 가령 뭐 건물 연식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래서 외관도 좀 바꿔야 될 경우에는 정말 많게는 전용 평당 600까지. 거의 신축인데? 네네네,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지점 확장이 점점 커지다 보니 네.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다 댈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일단 저희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는 거랑, 인테리어 투자 비용을 계속 요청드리는 것 중 하나가 이 수익 구조 혹은 계약 구조 자체를 매출 연동형으로 가져가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잘 벌면 당연히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게끔 구조를 짰기 때문에 이게 좀 리스키한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임대인분께서 저희를 믿고 투자를 해주시면 저희도 저희 수익이 떨어지면 그만큼 보장을 해드리면서 많이 드리고 높은 비율로 드리고, 수익을 더 잘 벌면 잘 번 만큼 더 드리는 이런 형태로 같이 공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내가 임차인한테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는 네네네. 선택의 문제지만, 네. 사실 임차인이 잘 돼야 임대인이 좋은 거는 네네네. 맞잖아요. 네네네. 서로 건물의 가치도 높여야 되고, 기본적인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간다면 패스트5가 영업을 더 잘 해보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지금 하시는 거고, 근데 사실 이걸 받아들이는 임대인들이, 어르신들은 사실상 거부감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세대별로 확실히 관점의 차이 혹은 평가의 차이가 존재하긴 하는데,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대표님들도 계시고, 또 계속해서 이 코로나 시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어서 저희에 대한 믿음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오히려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초기보다 오히려 연령별 분포가 높아졌어요? 네네. 그럼 궁금한 게, 투자 개념으로 초기에 임대인이 돈을 쓰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얼마나 걸린다고 봐야 돼요? 몇 년 안에 회수를 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뭐 네. 이런 말씀을 따로 드리지 않는데, 저희가 일단은 보통 계약을 맺으면 10년 계약을 맺어서 장기 계약으로 하시는구나. 10년간 저희가 임차사 관리 알아서 하고, 마케팅 비용, 운영 비용, 뭐 내부 보수 같은 것도 그냥 저희 비용으로 다 진행하고요. 가령 수요의 트렌드가 바뀌어서 1인실, 2인실 이런 작은 오피스만을 많이 뒀다가 대규모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면 저희 비용으로 다 오피스를 바꿔서 또 판매를 하고 해서, 그 부분에서 일단 비용을 세이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통 임대료를 수취하시던 것보다 많게는 2.5배의 수익을 저희가 내고요. 가령 해당 건물에서 받는 임대료가 월에 3,000이었으면 네네. 저희는 이렇게 컨텐츠를 입히고 저희 멤버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잘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당 사업지에서 발생시키는 매출이 7,500 뭐 이렇게까지 뛰니까, 그걸 추세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한 2, 3년 안에는 저희한테 투자하신 인테리어비를 해소하실 수 있게끔 그러한 방향성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협의가 가능한데 50% 미만 구간을 한 3개월 이상 지지부진하게 운영을 하고 있으면 저희한테 계약 해지를 요청하실 수 있고요. 그와 동시에 저희한테 10억을 투자하셨으면 1년간 저희가 활용하고 남은 9억 원에 대해서 전액 환급해드립니다. 어디까지는 원버걸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그것도 이행해드리고요. 그러면 입지 조건 역에서 10분 거리, 두 번째가 전용으로 200평 이상 나와야 되는 네네네네. 거고, 세 번째는 분명한 임대인의 초기 투자가 필요한데 네네. 그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리스크함은 사실상
사실상 그 매출을 쉐어하는 형태가 일반 시세 대비 임대료보다 굉장히 높게 책정이 네네네.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매출의 목표를 100으로 잡았을 때 그거를 계속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우상향 되게끔 네. 만들어주기 때문에 초기 비용은 한 2, 3년 내에 회수가 가능한 네네네. 어떤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네네네. 거고 지금 저희가 있는 이 지점도 오픈 예정일보다 좀 빨리 오픈을 했어요. 지금 한 달 반 정도 만에 입주율이 97%. 당연히 많은 마케팅 비용도 들이고 있고 다른 영업팀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공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스터디하면서 여러 회사분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 능력이 어떻게 보면 저희의 가장 큰 장점 맞아요. 막강한 힘인 것 같고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굉장히 확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오피스의 수요가 정말 그 정도로 계속 확장해도 될 만큼 그 수요가 계속 꾸준히 이어진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얘네가 어디까지 클 수 있을까 네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원래 있던 오피스 시장이 있고 저희가 이렇게 별도로 존재하면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하나의 오피스 시장이라는 파이를 저희가 조금씩 계속 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오피스 시장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는 이상 그 정도 성장은 가능하다. 오히려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성장보다 더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확장을 해서 강남역 인근에만 지점을 한 20개 이상 낼 계획을 하고 계획을 계세요? 하고 있고요. 강남역 이면에 괜찮은 꼬마뷰티 공실 걱정이신 분들은 네네네. 주목하셔야겠어요. 네네.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데이터를 모아가면서 분석을 하다 보니 원래 있던 업무 중심 지구에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서울 전역으로 나가야겠다 일단 그렇게 방향성을 잡았고요. 이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원래는 CBD랑 네네. GBD랑 YBD 네네네. 정도로만 이렇게 있었는데 지하철역도 계속 조사를 하고 유동인구도 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업무 중심 지구가 기존에 비해 CBD에서 성수로 이어지는 라인 요 라인 도 저희가 오피스를 파일럿 형태든 거점형 형태든 저희가 계속해서 갖게 되면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할 거고 또 성수에서 삼성역이랑 이어지는 구간도 저희가 계속해서 그쪽에 지점을 내려고 하고 있고요. 어마어마하시겠는데요? 네, 지금 홍대도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생각보다 저평가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피스 수요가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대에도 저희가 지점을 5개 이상 낼 생각이고 아예 서울 전역을 한 바퀴를 빙 둘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서울 각지에 지금 이 입지 조건에 맞고 내가 한번 이런 젊고 성장하고 있는 회사랑 같이 투자를 해서 내 건물의 가치를 완전하게 밸류업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네네네. 진짜로 협의가 가능한 거네요. 네네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연초다 보니 문의도 정말 많이 주시고 계셔서 초기 연락드리는 게 좀 계속 지연되고 있을 정도. 거의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다행히 저희를 그만큼 믿어주시는 네.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서 저희가 더 열심히 지금 어떻게든 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통적으로 고정된 임대료를 가지고 가는 거가 굉장히 일반적이고 네네네네. 바뀌지 않은 네네. 패러다임이었는데 네. 수수료 매장은 대표적으로는 네네네네네네. 스타벅스 같은 매장만 그런 데나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피스를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것 네네네네. 자체가 상당히 획기적이고 상업지는 경기에 영향 많이 받지만 또 네네네. 사무실 수요는 어느 네. 정도 수준이 계속 유지되는 네네네네.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생각이 들 수 네네. 있게끔 리스키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성장을 해 나가는 거라서 네네.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건물이 있고 공실인데 애매한 임차인에 넣느니 네네네. 그리고 10년을 보장해 주는 거니까 네네네. 그게 진짜 메리트가 있어서 그런 계약은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랑 별반 다를 바 없이 비슷하게 조항들 같은 것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이러한 형태로만 하고 있는데 리테일 형태의 계약 구조지만 리테일가를 맞춰드리는 건 또 어렵고 그렇다고 기존 오피스 시장처럼 안정적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정체성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 두 가지를 보완할 만한 또 새로운 계약 구조들을 계속해서 디벨롭하고 있고요. 이런 거를 또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그게 몇 대 몇 정도예요?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매출 달성률을 한 50% 했을 때는 9대1 정도로 저희가 엄청 적게 가져가기도 하고요. 누가 임대인이에요? 네, 네. 저희가 비중을 더 많이 가져가도 임대인 분께서 받으시는 양이 많다 하시면은 4대6 이런 식으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 입지에서 자리를 잡아가면 갈수록 비율은 달라지는 네네네. 건데 일정 부분 계속 올라가는 네네. 형태로 네네. 유지를 해주시는 네네. 거예요? 수식 자체가 점점 저희 비중이 높아져도 임대인의 절대적인 수익 자체가 역전되는 일이 없게끔 그렇게 그 수식이 포인트가 마련되어 진짜 있어요. 중요할 것 네네네.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번호표를 뽑고 싶은 건물주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가 될까요? 복덕방 언니 통해서 해도 되나요? 네, 그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뭐 베네핏이 있나요? 이제 과장님께 수수료를 드리는 형태로. 저한테 수수료 안 주셔도 되고 깎아주세요. 네, 뭐 저희가 최대한
문의를 주시면 네. 부동산 팀에서 상담을 하고 가능한지 아닌지의 여부부터 차근차근히 분석을 해주시고 대안을 드리는 형태로 하는 네, 거예요. 상세히 문의를 주실수록 검토하기가 용이하긴 하고요. 상세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면적이랑 주소지, 지하철역으로의 거리 이 정도만이라도 기재를 해주시면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고요. 될 것 같다라고 검토 결과가 나오면 건축 도면이라든가 희망하시는 인건비 수준 같은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좀 수치를 해서 면적 헤드 도면을 일일이 디자인팀에서 어느 정도의 면적 구획이 가능하겠다 이런 걸 짜면 저희 팀이랑 다른 운영팀이랑 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설정할 수 있을 거고 기존 시세 대비 저희가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임대인분들 혹은 대표님께 송부를 드리고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다가 임대인분도 만족하시는 수준 그리고 저희도 가능한 수준이 나오면 이 공간을 어떻게 꾸밀지 상세한 견적을 다 일일이 짜시고요. 그걸 토대로 경쟁 입찰을 붙여서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하실 수 있는 시공업체분들 모시고 공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시공 자체는 외주를 맡기고 저희가 설계랑 단미만 진행을 합니다. 내가 문의를 하고 가능합니다라는 말이 나온 이후에 도장을 찍는 기간까지는 네네. 대략 어느 정도 기간이에요? 임대인분들의 성향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하고요. 어떤 회장님이랑은 제가 한 8개월째 계속 논의 중인 곳도 있고 빠를 때는요? 정말 빠를 때는 한 1개월, 2개월 만에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설계하는데 보통 2개월 반 정도 소요가 꽤 되고요. 오래 걸리네. 일일이 가구를 어떻게 배치할 거고 또 그걸 이용하는 저희 멤버분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좀 소요가 많이 되고요. 공사가 걸리는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보수적으로 한 5개월 정도 영업을 위해 준비를 하는 기간이 소요가 되고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영업 개시를 시작을 하고 만시를 채우기까지 평균적으로 3개월 걸리고요. 정말 오래 걸린 지점이 3개월하고 2주 정도 진짜 빠르게 완실된다. 네, 임대인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건 빨리 채워야 하기 때문에 처음 만시를 도달했을 때는 예상하고 있는 기대 매출의 100%를 달성하진 않고요. 신규 오픈 지점이기 때문에 네. 프로모션도 진행을 그쵸. 하고 여러 이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3개월 만에 만시를 채워도 100%대 매출 드리는 달성률은 아닐 수 있다. 대신에 애초에 회사 자체가 그렇게 오래된 회사가 아님에도 지금 진행 중인 다른 지점들의 매출 달성률이 평균 105%에서 115%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여서 몇 년 안에 더 성장을 한다면 그것보다 좀 더 빠르고 강하게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더 수익을 더 많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선점하는 게 가장 저렴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공실 때문에 고민하거나 걱정하신 분들한테는 검토해볼 만한 네. 아이디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방식들이 향후에는 많은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네, 네. 들거든요.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특히 패스트5 같이 성장하고 있는 회사에 미리 선점해서 번호표를 뽑고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거를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저를 통해서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패스트5 홈페이지나 공식 루트를 통해서 진행하셔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제가 건물주라면 이 영상 보고 바로 전화할 것 같아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네. 저의 첫 게스트. 게스트로 초청해주셔서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북덩이들에게 마지막 인사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냥 안녕하면 되나요? 안녕.